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중점사업으로 공간정보 및 행정구역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안성시는 조례상 문서 형태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있어 마을 간 경계 정보가 불명확하고 최신의 자료를 바로 반영할 수 없어 경계 확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리통반 정보를 시각화, 도면화하여 공간정보 시스템에 구현하여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QR코드 기반 생활민원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 신고가 잦은 공공시설물에 QR코드를 6월까지 부착하여 시민이 쉽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불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309대, 무인민원 발급기 13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성과 및 업무 부서의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의 지하시설물 정보 중 도면 2기로 관리하고 있던 상수관로를 최신의 장비로 측량 탐사하여 매설 현황 및 위치 등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량은 55km로 전체 사업량 163km 중 34%에 해당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천만 원이며 사업비의 30%인 1억 4,700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신규 및 수정 제작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신규 편입되었거나 도시계획 중 개발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의 수정 또는 신규 제작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합해 13억 6,500만 원이며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의 1:1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양질의 참여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안성시의 교육정보 일원화를 위한 교육 포털 구축, 그 다음에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 구축, 그다음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 구축,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랑의 PC 보급 사업입니다. 경쟁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에게 차별 없는 정보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랑의 PC 50대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농 간 디지털 정보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두읍 건천리, 보경면 북자리, 소읍면 송산리, 양서면 조일리, 안성시 바라동 등 5개 마을의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성시 사업자가 1:1:3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안성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시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산장비 보급관리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내구 연수, 상태, 신규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적기에 교체 및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등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청사 및 주요 시설에 대한 도청 진단,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안성시 경제통계조사 생산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되는 통계조사로 1월부터 4월까지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방문 면접 조사 및 비대면 전화 조사가 병행될 예정이며 관내 사업체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민간 사업체의 경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자료로 생산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강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순 의원님. 우리 6쪽에 QR코드 우리 그 신고 관리 시스템은 이제 올해 처음 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무인 민원 발급비를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신 것 같은데, 혹여 지금 이 대상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좀 그쪽이 이제 이용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고장 났을 때는 또 바로 신고를 일반 전화를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QR코드로 가서 있고 하면 담당자한테 바로 연결되고, 안 됐을 때도 컴퓨터로 다 연결돼 가지고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시민 편의 위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나름대로 호응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그 제 생각으로도 그 일반 시민들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시설 사업이 뭐니 뭐 필요 정책 사업들을 어떤 추진을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실상 이 공감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행정 서비스가 사실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거든요. 큰 여튼 비용은 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있으셨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여튼지 가로등이 됐건 공원의 여튼 이제 그 시설물이 됐건 이런 부분에 전부 이제 그 어떤 QR 코드를 좀 부여하게 되시면은 하여튼 관리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수월할 것 같고,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도 여튼 민원 발송 시 처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단축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여튼 민원 신고부터 최종 여튼 처리 통보까지를 여튼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 해소가 되어지는 게 여튼 이제 훨씬 이제 앞당겨질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마트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좀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의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여튼 그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좀 단계적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0쪽의 사랑의 PC 보급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제 기억력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4년 내내 보니까 매년 사업량이 50대로 이렇게 계획이 되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2020년도까지는 도비 지원도 받았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도비 지원이 끊어지고 네, 시비 자체로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수요는 그 정도 선에서 충분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더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자녀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위주로 이제 보급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컴퓨터가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기성이 좀 그렇고 이제 뭐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단 물품을 전체로 관리하는 회계과의 기본 통계를 보면 사실상 이게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 뭐 내구 연한이 한 5년 이내인 걸로 제가 뭐 알고 있어서 사실 그거 재활용되지 않으면 사실 고철덩어리로 그냥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굉장히 자원 낭비예요. 또 오히려 이건 뭐 1억, 2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일정 정도 좀 수리해갖고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여튼 사용하게끔 해주는 건데요. 지금 뭐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여튼 지금 사업비 잡힌 게 예. 뭐 여기 실제 여튼 그 뭐 일정 손만 보면 그 정상적으로 여튼 사용할 수 있는 PC를 그냥 쓰레기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좀 시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좀 그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만 그 옆에 쪽 11쪽인데 초고속 인터넷 그 인프라 구축이요. 이게 우리 전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건가요? 작년도에도 했고요. 네. 이제 이게 몇 년도부터 하던 거예요? 그건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네, 팀장님 말씀. 통신통계팀장 손학영입니다. 그 예전에 한 7, 8년 전에도 한번 했다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 8%, 5% 넘게 됐다 그래가지고 요 사업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가 인터넷 IT 저기를 높이면서 국도비 정책이 또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작년부터 이거 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내년에도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지금 거의 98% 이상이 됐다고 보는데 마을 주변에는 다 됐고요. 네. 이제 이제 마을 주변에서 먼 지역에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까지 너무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과한 저희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내년은 아직 수요도에서 나라에서 내려올 거는 아직 예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로 올해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여기 지원 대상이 되는 50에서 240세까지의 어떤 마을 단위에서 그 실제 설치가 가능한 곳은 대부분 그렇죠. 예, 설치된 대부분 다 것으로 됐다고 보고 있는 보면 겁니다. 되는 거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부의장님. 네, 유원영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고요. 이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신규 및 수정 제작, 이제 도시지역하고 이제 도시계획지역 이렇게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도시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면적이 대략적으로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율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대부분 이제 이게 도시화되면서 변화가 심한 곳 네네. 그런 데만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도시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만 하실 건가 아니면은 뭐 돈 때문에 예산이 좀 확보되는 대로 비도시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 도엽이 2,400개 전체 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안성에 있는 지도 있는 데서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인데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된 데부터 우선순위를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확대해서 비도시역까지 다 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 이게 제작이 되면은 이제 흔히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오천도를 많이 보잖아요. 거기까지 이게 연계돼서 거기까지도 이렇게 수정이 돼서 새로운 이 도역을 볼 수 있는 건가요? 5,000분의 1은 대부분 이제 저기 국립지리원 네네. 거기서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아, 보는 그거랑 좀 틀린 거고요. 예, 이건 안성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1,000분의 1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시이 이제 지원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비도시적까지 확대하실 거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강환 정보통신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